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차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년 들어 외국인들이 조선업종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이 현상을 지난 2007년 정점이었던 1차 슈퍼사이클 당시의 외국인 매집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향후 조선주 투자 어떤 인사이트를 더듬어 볼까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대략 11조 원 이상 순매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처럼 삼성중공업은 작년 12월 1일 지분율 저점을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대략 3% 이상 증가했고요. 금년에 조선 4사, 즉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전부 다 외국인 지분율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다만 대우조선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표를 보시면 최근 1개월간 삼성중공업은 외국인이 1356만 주 이상 매집을 했고요. 뒤늦게 기관도 매집에 가세해서 315만 주 이상 매집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보면은 기관의 매수가 아주 강하고 외국인은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현대미포 같으면 외국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 강력합니다. 외국인만. 그래서 외국인은 주로 삼성중공업하고 현대미포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미포 같으면은 최근 주가 급등세를 보인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한 것 같습니다. YTD 수익률이 무려 58%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갱신 랠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삼중, 현중, 현미 전부 순매도세죠. 그래서 표에서처럼 연초 이후 26일까지 YTD 수익률은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모두 플러스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대우조선만 마이너스 9%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스피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8% 정도 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선업종이 압도적으로 수익률 실현하고 있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 전성시대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이거 주가 그래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하고 월봉 그래프인데 우선 월봉 그래프 보면은 금년 들어서 현대미포 주가 상승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너무 불뚝 솟아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겁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중공업 월봉은 아직 상승 열차 제대로 출발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정말 솔직히 신경 안 씁니다. 괜찮습니다. 결국 다 같이 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봉 그래프 한번 보면은 현대미포는 이미 작년부터 랠리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미포 외국인 지분율은 금년 4월까지는 10%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7월부터 폭발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시작된 것이고요. 주가 급등하는 이 기회에 개인하고 기관은 매도로 이익 실현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 2007년 12월에 정점이었던 조선업 1차 슈퍼사이클 전후로 외국인 지분율 변화 추세를 제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거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곰팡내 나는 과거 자료를 덜추어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리는 편이어서 삼성중공업하고 현대미포만 조사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은 이게 지금 좀 그 사이에 너무 변화가 많아서 현대중공업은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다시 상장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 일관성 때문에 일단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대우조선은 별도로 분석할 가치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연봉 그래프는 2007년에 가장 급등을 했죠.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 그래프에서 확인되죠. 그전에도 대략 한 3년가량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었다. 이걸 이제 확인이 됩니다. 과연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요즘에 외국인 지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걸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예.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보면은 가령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매월 초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 표시는 표를 한번 보시면은 2021년 12월 초 13.14%가 지분율 저점이었고요. 그런데 2005년 5월에 43.78% 이게 외국인 지분율 역대 최고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전 값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대략 한 17년이죠. 17년 동안에 외국인 지분율 최고치가 43.78%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초에 37.25% 이게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매집을 했다는 뜻이죠. 5월까지 집중적으로 매집을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2005년 이전부터 외국인 지분 매집 쭉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후 2007년 7월까지 외국인 지분율 31% 이상 쭉 유지하면서 이렇게 소폭 등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2007년 12월이 역사적 고점을 찍었던 급등했던 그 년월입니다. 2007년 12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7월, 8월부터 조금씩 지분율이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주가가 폭등하고 있었으니까 조금씩 지분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까지 대략 28%에서 30%대 사이 지분율 등락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지분율 아닙니까? 2014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30%대 지분율이라면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 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하락했습니다. 2014년부터 거의 사실상 작년까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순이익 규모로는 지금까지도 그야말로 적자 행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후 이제 2014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대폭 외국인 지분율 하락해서 기본적으로 10% 중반대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지분율이. 그래서 202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다시 지속적으로 지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분율이 16.48%다. 이런 겁니다. 현대미포도 기본적인 패턴은 삼성중공업과 유사합니다. 외국인 최고 지분율은 2007년 1월인데 42.3%였고요. 같은 해 9월부터 조금씩 줄어서 2008년 1월에 31.6%까지 대략 한 11% 정도 그때 2007년 9월 이후 12월까지 현대미포도 주가 폭등했었죠. 사상 최고치 찍고 그랬었죠. 그 사이에 대략 한 11% 정도 지분을 처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에 31.6%까지 뚝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11년 1월까지는 29 내지 34% 사이에서 이제 등락을 하다가 지분율입니다. 지분율이 29 내지 34% 사이 등락을 하다가 그 후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7년 3월에 9.1%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폭락했습니다. 다 팔아치웠다는 거죠. 그 후 대략 2022년 6월까지, 금년 6월까지 10%에서 12% 사이 이렇게 지루하게 이제 유지하다가 7월 이후 외국인이 본격 매집을 시작하면서 현재 지분율 18.49%. 그래서 조선 5개사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최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연봉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07년 12월 고점을 찍은 후 바로
급락세로 돌변을 해서 그 후 대략 한 6, 7년간 오를 듯 내리고 내릴 듯 오르면서 거의 뭐 크게 보면 아주 지루한 박스권이었죠.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지분율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13년 이후 그래서 2020년, 2021년까지 한 7, 8년 동안 외국인 지분율이 공통적으로 지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어떤 때입니까? 그야말로 역대급 조선업종 불황시대 아닙니까? 조선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조선주 투자한 투자자들도 전부 눈물 젖은 빵 조각으로 겨우 버티던 그런 그야말로 눈물 나는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 매도세는 대략 2007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나 서서히 지분율을 낮추기 시작해서 2021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3년, 14년간 끔찍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팔아치웠다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금년 들어서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사기 시작하는 것은 지금이 초기 단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조선업 2차 슈퍼사이클은 분명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년 전과 달리 지금은 과연 어떨 것인가 이겁니다. 지금은 한국이 조선업의 압도적 글로벌 1등으로 지금 산업 자체를 리딩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패퇴해버렸고요. 중공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으로 제재를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0년 전과는 지금은 월등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디지털 혁명이 급속하게 조선 산업을 혁신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이 조선소 야드 자체를 지금 무인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고 선박도 무인 자율 운항 추진되는 그런 중입니다. 이거 지금 곧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이 거대한 흐름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이. 그래서 선박 추진 동력이 혁신되어서 뭐 가스 추진 선박은 물론이고 그 다음으로 지금 원자력 추진 선박이 조만간 상용화될 가능성 이건 거의 100%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 성급인 ABS하고 미국 정부기관 DOE 에너지부가 기존에 군함 등에만 군사용으로만 사용하던 원자력 추진 선박을 상업용 선박에 적용하려고 성급 기준 만드는 회사 기준을 만드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영상으로 최근에 들었죠. 그래서 원자력 추진 선박이 도입되는 거는 이거는 100% 확실한데 과연 언제이냐 이게 좀 결정된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도입 이게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배에 싣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섬이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초소형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가지고 분산식 전원 설계 개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에너지 산업을 다시 한번 선박뿐만 아니라 선박을 기초로 해서 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슈퍼사이클과 지금 2차 슈퍼사이클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1차 사이클보다는 2차 사이클이 훨씬 더 크게 강력하게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같으면은 연말경 2007년 12월에 그냥 막 폭발적으로 한번 증가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한 거죠. 바로 흘러내려서 고점 매수자들 그야말로 몰살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슈퍼사이클이 지금 진행되는 이 슈퍼사이클은 슈퍼사이클 도중에 가령 삼성중공업이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기업 변신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하여튼 1차 슈퍼사이클과는 훨씬 강력하게 진행될 거다. 진행되는 경과도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하고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살아남은 조선사들 지금 산전, 수전 지금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글로벌 경영 실력도 여러 단계 레벨업 되었을 거다. 이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조선주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성과는 상승하는데 그런데 원자재 값은 특히 후판 가격 이런 거 중심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율 폭등한 것도 조선사한테는 호재이고요. 가령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주 신규로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은 물론이고 환 차익까지 엄청난 규모로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만약 2030년경 원달러 환율이 그때는 지금 그 외환보유고 우리 저는 1조 달러 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조선업종이 벌어들일 달러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1,300 가령 한 40원에 그 달러를 가져오면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환 차익만 한 30-40%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기에는 지금 야 이거 완전히 군침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중을 한번 보면은 현재 주식수가 8.8억 주입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1.45억 주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지분율이 16.48%라는데 그런데 현재 삼성중공업 시가총액은 5.4조 원이고 외국인 그 지분의 보유 지분의 그 시가총액은 8,9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슈퍼사이클에서 외국인 지분율 최대치 대략 지금보다 한 30% 더 증가하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거의 그 46.48% 이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때까지 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2, 3년에 걸쳐서 살지 3, 4년에 걸쳐 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현재 그 지분율을 30% 지금보다 30% 정도 더 추가한다면은 대략 2억 6,400만 주를 추가로 더 사야 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매집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유 물량의 대략 2배 가까운 엄청난 주식을 외국인이 매집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추가로 투입되는 달러가 과연 얼마일까 이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적은 달러 투입해서 더 많은 지분 확보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인데 가령 평균 매수 단가 2만 원대를 상정을 하면은 그래서 대략 한 5조 원 정도 투입하면은 그러면 5조 원 정도 신규로 투입해버리면은 대략 지분율 한 절반가량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반 가까이. 그렇게 돼서 5조 원 투입해서 지분율 한 절반가량으로 올리는 그 과정에서 만약 3중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절반인 50조 원은 외국인 몫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투입되는 돈은 대략 5조 원, 추가 투입되는 5조 원하고 위에서 봤던 현재의 그 시가총액 대략 1조 잡으면 퉁치면 6조 원 되는 거 아닙니까? 돈 6조 원 투입하면은 삼성중공업 지분 한 절반가량 챙길 수 있고 절반보다 약간 적겠죠. 그러면서 시총 한 100조가량 만들어버리면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중공업에서 대략 44조 원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삼성중공업이 과거 2010년입니까? 그때 1조 원 순이익 클럽에 가입했었는데 조만간 삼성중공업 다시 1조 원대에서 5조 원대 사이 순이익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지금 그 포스코가
분기 순이익 2조 낸다 그러는데 삼성중공업도 뭐 그거 가능합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조만간이라는 게 한 수년 내에 분기 순이익가 1조 단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당 성향 대략 한 40% 상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호황기 중에 순이익이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만약에 한 5년 정도 지속된다면은 그러면 순이익 누계가 15조 원 되는데 그러면은 배당 성향 40%면 배당금만 일단 그 제세공과금 일단 그 무시하면은 6조 가량 되니까 지분 절반 갖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 그 배당금 한 5년가량 받으면 싹 회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부러 말이죠. 그 정밀한 그 산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략 암산으로 이렇게 퉁퉁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선박은 물론이고 선박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선박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영원히 중요합니다. 핵심 산업입니다. 굳이 군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인데 바다를 이동하려면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박은 영원히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기업 변신에 성공을 해서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 이제 번성한다면은 그러면 제2의 삼성전자 비스무리하게 될 수 있는 것,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전 벽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난 주말 나스닥이 박살이 날 때 반도체 업종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주식들 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 표 한번 보십시오. 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중심으로 그 기본적인 특허 이런 거 중심으로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장악하고 있고 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대만이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합체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체되어서 이제 그 하나의 상품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이건 메모리건 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메모리만 잘 나갈 수 절대로 없고요. 메모리가 망가졌는데 시스템이 혼자 잘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가 피바다를 이뤘다면 한국 반도체 업종도 내일 직격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즘 나오는 좀 우울한 소식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재고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기 전망이 계속 하향 발표되더니 급기야 내년 메모리 그 분야 성장률 0%다 이런 보도까지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물타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뭐 조선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분야 투자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갱신하던 그런 무렵에 아마 한 2년 전 그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팬데믹 과정서부터 그래서 그 하이닉스 그때 집중적으로 매수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 매집해 가다가 하이닉스 그 당시엔 하이닉스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조선 영상 많이 올리는 것처럼 그 당시 하이닉스 영상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12만 원대 넘어가고 13만 원대 되면서 제가 하이닉스 전량 처분하고 그쯤에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 반도체 주가 역사적 고점 지났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영상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 영상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올릴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이 삼성전자가 뭐 9만 원 그냥 돌파하고 10만 원 찍기 직전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 이후 지금까지 등락은 하였지만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기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운이 좋아서
스릴 있게 이렇게 탈출을 잘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주식 정말 무섭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의 매일같이 확인하던 그 D램 익스체인지 스팟 가격 있죠? 그 사이트 오랜만에 이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와, DRAM 스팟 가격이 지금 자유낙하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